저의 멘탈이 강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위에 말씀드린 8개가 모두 해당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진짜 멘탈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제 술을 엄청 심하게 먹은 것처럼 있다가 계속 눈물이 나서 한참 울고 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무지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버프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드디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내 적성이 아닌 어떤 경험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하면 아직 멘탈부터 다잡아야 할 때인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단단한 멘탈 관리법이 따로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 멘탈 관리 비법이 없이 멘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비법을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선 멘탈이 약한 사람 특징을 보면 대학생 명상 캠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변 상황에 감정이 잘 흔들린다.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소한 이야기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칭찬을 받다가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굳어진다거나 각을 세운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혜택이 있었던 것처럼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슈나 변화에 민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나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래서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는 경향. 그런데 그것이 참 에너지가 많이 뺏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걱정이 많죠. 내가 문을 잠그고 왔는지, 아니면 어제 만난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그래서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회피하는 습관이 있다. 힘든 상황이 생기면 이겨내기보단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실패할 거라는 불안 때문에 도전을 잘 안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집에 머무는 집순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이 달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쉽게 포기한다. 포기를 쉽게 하고 끈기가 부족합니다. 포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합리화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멘탈이 강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위에 말씀드린 8개가 모두 해당되었던 사람입니다. 20대 때는 거의 8가지 모두가 다 해당이 되었고 30대 때는 한 반 정도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0대를 넘어가면서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을 불혹이라고 하나 봅니다. 불혹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앞선 8가지에 대한 대부분이 흔들릴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40이 되면 직장에서도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나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을 경우의 나이대인데 그때 흔들림 없이 목표가 발현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일에 대한 목표이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경우를 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잘못하는 행위, 특히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너무 믿고 인류의 진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부에 속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나와 다른 유형을 잘못된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멘탈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역시 사람들은 다양하구나 하면서 무뎌지는 겁니다. 또 일과 관련되어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받았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퇴근했던 적이 있는데 하루는 너무 힘들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진짜 멘탈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기보다 죽어버리자 마음을 먹고 그 사무실 벽에다가 머리를 크게 띄워서 찧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박아버렸어요. 근데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말이 웃기죠. 죽으려고 머리를 찧었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제 술을 엄청 심하게 먹은 것처럼 있다가 계속 눈물이 나서 한참 울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선이지 내 환경, 일, 동료의 험담 같은 건 두 번째로 이제 밀리더라고요. 누군가는 멘탈 관리를 하는 비법으로 취미 활동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우리 직장인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멘탈 관리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잊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멘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우리 직장인분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세상이 믿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앞으로 그 다음 사람들도 겪을 일일지 모릅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제가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하겠다고 마음을 먹거든 짧은 시간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긴 시간 동안 3년, 5년, 10년 이렇게 스스로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무뎌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쁘게 잡아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